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년 36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오만 이것저것 생각이 떠오르는데, 생각이 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내가 아닌데 하는 생각. 그래서 오늘 생각을 좀 없애는 데 집중을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태. 그렇게 한번 각성해서 한번 자꾸 해보도록 노력해야 주의를 그쪽으로 보여내야 되겠다. 생각이 완전히 없으면 이제 깨달음을 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각성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요,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19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나는 분노를 향해 이 말을 외우고 또 외웠다. 어제 무슨 말에 나를 용서해, 나를 용서해, 나를 사랑해요라는 말을 분노를 향해 이 말을 외우고 또 분노가 막 올라왔는데 외우고 외워서 좀 분노가 가라앉으면 좋죠. 근데 되게 그렇게 외우셨대요. 그래도 분노를 했는데 이렇게 외울 정도 같으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면 알면 뭔가를 딱 알잖아요. 내가 무의식에서 잘 모르고 그냥 모르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우님, 1년을 기념을 해서 들어오셨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는 순간 내가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 나요. 이게 사라져요. 근데 모르면 막 화가 나서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그 감정적으로 막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순간 좋은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왜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은 뭐예요?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순간 이제 점점 힘이 빠져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분노할 때 외웠다라는 거는 엄청 좋은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때 불현듯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감정이 아니었다. 새로운 감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느끼는 것, 그런 감정들, 느낌은 다 뭐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원래 3살 이전에 벌써 마음이 형성이 됐을 때 다 세팅된 것이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자꾸.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느꼈는 게 자꾸 찾다 보니까 맞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현상이 아니지. 저 밑에서 해결을 해야지. 오빠랑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하고 해결해야지. 모든 거는 가정에서 일어나면서부터 가지치기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끄떡끄떡하고 계신 경수님도 아유 엄마랑 좋아요 좋아요 막 이래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쵸? 예, 다 보면 엄마 좋은데요. 뭐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요. 두 가지가 좋죠. 엄마가 나를 키워 좋은 것도 있는데 엄마가 날 버렸어? 잘못 오해한 것 때문에 저항감과 욕망이 같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이미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세팅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내 의식의 뒤편에서 조금씩 새어나와 타오르고 있는 그것의 가면을 벗기자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나 시어머니가 늘 옳다고 주장을 할 때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던 것이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느끼는 거는 남편이 무시할 때 앞전에 그랬죠.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 같은 느낌이 이분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랬다. 그게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옳다고 주장을 했을 때 나는 내 의견은 무시됐다고 생각됐던 거.
근데 그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말로는 파츠로도 매주를 쓰는 분으로 아이처럼 연약한 나의 가슴을 온통 휘저어 놓곤 했다. 이것 또한 어때요? 처음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 이것 또한 처음이 아니다. 시어머니한테 느끼는 거, 남편한테 느끼는 거, 지금 느끼는 게 무시당하는 게 느꼈으면 시어머니와 이런 감정도 남편의 감정도 그 전에 3살 이전에 이미 다 세팅된 것이지 지금 느끼는 것은 새로운 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20살 이후에 만났을 것이고 시어머니도 20살 이후에 나타난 거잖아요. 벌써 이미 우리 내 가정, 우리 내 엄마, 내 엄마, 우리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누나, 뭐 거기서 다 일어난 거예요. 이미 다 일어난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온통 가슴을 휘저는 것 또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자꾸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그 기본적으로 뿌리가 어딘지를 찾아서 자꾸 없애면 이 공간이 자꾸 생기거든요. 더 점점 스탑이 되는 거죠. 분노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무시당하고 이랬다고 화가 나셨어요, 이분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화나는 것도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없애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라져요. 근데 희한하죠. 자꾸 자꾸 이렇게 보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각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구나. 그것은 해묵은 기억이자 내 눈이 품고 있었던 분노의 불꽃이었다. 이분은 더 뿌리로 안 내려갔잖아요. 아시겠죠? 근원은 3살 이전에 답이 있다고. 이분은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찾는 거예요. 나는 그 불꽃을 다른 사람의 가슴 속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그 기억의 검을 가슴에 품은 채 현재로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억의 검, 기억한 것을 품고 있다가 현재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것이다. 네?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니 지금 당하는 사람은 그렇죠. 어릴 때 억울한 신념이 있으면 억울할 것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쳐다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현재 끌고 와서 다른 사람을 배운다. 휴렌 박사와 시어머니, 내 남편, 부시 대통령, 사담 후세인 등 누구든 닥치는 대로 이게 바로 휴렌 박사의 요점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생의 순환고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생의 순환고리. 나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강연장으로 되돌아가 그날 남은 시간을 깊은 평온 속에서 보냈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재생의 순환고리. 재생의 순환고리가 불교에서는 윤회. 그렇죠. 윤회인 거예요. 까르마. 해결하지 않으면 삶은 경험이다. 근데 경험을 저항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될 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기 때문에 계속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온다.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계속 온다. 그래서 차라리 뭐야? 아이고, 그래. 죽어도 좋다. 그냥 경험하자. 무시를 경험하자. 그래. 뭐 무시해라. 혼자 느끼는 거거든요. 누가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느끼고 혼자 열등감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혼자 느끼는 거기 때문에 혼자 참 이게 뭔 혼자 어떨 때는 나 혼자 아이고 이거 뭔 정신병이야 하면서 혼자 저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혼자 그런다는 건데 어릴 때 그 엄마 나갔던 거 모든 거 오빠랑 동생 때문에 느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은 아직도 더 있어요. 아직 안 풀리니까 제가 더 이렇게 좀 더 풀리면서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요? 아빠가 또 이제 그 가곡을 이제 노래를 부르러 다니시는데 이제 회원들 이제 독창을 쓰면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하고집이신지 그냥 또 저는 앞전에 작년이었나요? 언제 할 때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기운이 없어서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막 노래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그랬다고 막 신나셨어요. 그냥 막 신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인제 가족들이 인제 이렇게 오는데 오빠가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인가 전날인가 못 온다 그랬다고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찔리더라고요 제가. 못 온다고 오빠하고 찔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직 찔리는데 그래 나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은 나 혼자의 생각. 오빠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그냥 '나 때문에 안 오나?' 예. 작년 12 월에 시크릿에 초대를 했는데 와 가지고 엄청 막 뭔가를 이렇게 아직 감정에 푹 빠져 있으니까 피해자 의식으로 푹 빠져 있으니까 본인은 본인 상태인데 뭐 이게 주변에 있잖아요. 막 뭐 완전 피해자 역할을 또 막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있잖아요. 말릴 생각도 안 하고 조용히 "그래. 그런 거 같으면 불편한 거 여기가 불편한 것 같으면 빨리 가." 그래서 하루 자고 그다음 날 바로 보냈거든요. 제가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뭐 얼른 보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 감정적으로 피해자 의식에 그냥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완전히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사회생활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까르마인데 저는 제가 할 도리만 인제 하면 될 건데 온전히 아직은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쪼끔 더 제가 더 인제 편안해지면 더 편안해지면 그러니까 오빠에 대한 게 아직은 해결이 덜 됐어요 저도. 동생에 대한 것도 많이 해결이 됐지만 그러니까 근원의 그 버려졌다라는 것도 계속 지금 흔들림 없이 뭔가 내 마음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 나는 내 정신세계 안에서 그걸 보고 '나 때문에 그랬나?' 이런 것조차도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아 저 사람이 그랬는데 이래서 이랬을 거야. 뭐 했을 거야.'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내 안에서 좀 그래서 '생각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게 흔들림이 자꾸 없고 주의를 자꾸 내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 어제는 오만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말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아요. 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오만 생각이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자꾸 흔들림이 있나 없나 하는 거에 살짝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 와야 되겠다. 재생의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쵸. 끊고 미안해요. 왜? 과거에 내가 잘못 해석했던 거에 대한 오해에 대한 게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 후 휴렌 박사가 질문들에 대답을 했지만 종전과 같은 감정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휴렌 박사님한테 무시당하는 걸부터 강사님한테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도 강사님한테 무시당했다고 느꼈는 걸 스탑이 됐어요. 아마 음 그 강사님한테 저희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한테 인제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는 최고 직급이 간다고 막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의식 안에 안 들어가 계셨겠죠? 그 순간 얘기하실 때는. 근데 그거를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는 거야 끝나고 나서. "왜 나한테는 저기 PA 간다고 얘기 안 해 주시지? 뭐 누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교하고 나는 그 오만 사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네 선녀님, 미자님, 정신결님, 이용민님, 박은혜님, 민규님, 장영님 다 PA 가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야. 해 줬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됐다고 믿고 있으면 여기 계셔요. 내가 된 내가 그냥 '나는 당연히 가는 거 맞아.' 된다고 믿고 있으면 누가 해 주기를 바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해 주지라는 말을 '왜 안 해 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미 가 있는 거야. 벤츠를 산다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벤츠 꼭 사실 거예요? 될 겁니다."라는 얘기 굳이 들을 필요 있나요? 없죠. 내가 벤츠를 벌써 계약을 해 놨어. 온다고 인제 계약을 해 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닐 거야. 그럼 굳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슈렘 박사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한 거죠. 혼자서. 그랬던 거를 그래도 강의 중에 알아차리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이제 그런 예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에 대한 애정이 솟아났다. 그 감정들이 자취를 감추고 나서는 뭐예요? 애정이 솟아난다는 거. 변한 것은 그가 아니라 나였다. 내 안에 뭔가가 변한 것이었다. 내 안에 뭔가 변했다는 거야. 내 안에 뭔가 변했다. 강연장으로 돌아오고 얼마 뒤 휴렌 박사는 그가 호오포노포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워크숍을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3번이나 포기했었다고 했다. 매번 강사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매번 워크숍 비용을 날려버렸다고 말이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혹시 박사님이 알고 있었나? 그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갈 뻔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의 생각 때문에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뭔가 선생님이나 이제 기질이 이렇게 순하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죠 원래. 근데 엄청 순해지 사랑으로 얘기하셔서 정말 에너지가 정말 많이 바뀌신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과거 얘기를 막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끝나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호킨스 박사님 말씀이 나와가지고 2011년도에 호킨스 박사님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1년도 만나러 가기 직전에 100여 명이 한국에서 갔을 때 선생님이 저보고 50명을 모집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저희 회사의 행사를 갈 때 여행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50명, 저희는 한 30 몇 명씩 데려갔다가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분가하고 또 따로 가고 또 30여 명 정도 갔다가 사이가 안 좋아하면 분가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을 하는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요.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탁 기운이 좀 생겨.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그 7살, 4살 자기 마음이 형성돼서 엄마한테 싸울 수 있을 때 막 내 그 감정을 막 표현하고 막 나타났을 때 미운 7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니까 엄마가 순하게 얘가 왜 이래 그러다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일도 하다 보면은 좀 뭔가 힘이 생기고 나면은 내 말이 내가 옳다라는 게 생기면서 어느 정도의 직급이 이렇게 가면 분리가 막 돼요. 분리가 돼서 이렇게 막 분리가 되는 경우가 내가 옳다라는 게 힘이 생기면 그래서 분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장이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근데 그게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한계가 있어서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30여 명밖에 안 되고 3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50명 하라 그러니까 제 기준치에서 많은 거예요. 50명을 같이 미국을 가는 거는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자꾸 근데 50명 하라고 하시니까 부담되잖아요. 부담돼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자꾸 아니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들만 30여 명 갔다가 또 갈 수 있는 사람 30여 명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죠. 선생님이 50명 하라는데 제가요 선생님 저희 팀들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다 이랬다가요 뒤지게 혼났거든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이제 그때는요 무슨 소리 하냐고 팀들 돈 안 벌게 할 생각이냐 하면서 막 뭐라 하시면서 지금 같았으면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가 몰라가지고 얘기하실 때 그 옥타브 그거와 지금의 얘기하시는 그 옥타브 이 소리의 높이 있잖아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뭐지 갑자기 공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하시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뭐지 하면서 그 다음날 막 서울에 오라고 하시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살살 빼고 있잖아. 첫 차 일부러 안 타고 막 이제 그러다 나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차 타고 딱 갔는데 3교시 끝날 때 이제 시크릿을 그때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시크릿이라고 지금 같은 스킬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원리 있잖아요. 우리 팀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시크릿을 생각하는 게 뭐야? 나는 돈이 지금 현재 돈이 지갑에 돈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 없는 걸 보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그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이 현재 돈이 지갑에 없는 거랑 상관없이 앞으로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구나 하면서 몰랐다는 거죠. 이게 리더라고 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다 모두를 못 때리고 못 모시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팀은 돈이 없으니까 완전 복수로 완전 이 복수 형태 많은 분들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못 모시고 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은 옥타브가 그때의 옥타브와 지금의 옥타브가 달라졌는데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제 뭐냐면 선생님 기질이 있으시거든요. 조용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왜 마하라 뭐 누구죠? 그 이제 또 성인이 또 계세요. 그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막 하시는 게 돌아가셨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완전 막 그냥 가래침을 탁탁 뱉으면서 막 그냥 탁탁 때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르는 세계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다 기질이 틀려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선생님이 옥타브가 작아졌는데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좀 오해를 사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거를 저는 아이고 옛날보다 엄청 옥타브가 깔아앉히셨네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도 뭐예요? 아주 많이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저희 선생님이 아주 많이 키키키 하시는데 아주 정말 많이 옥타브가 정말 낮아지셨어요. 저 정말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랬을 때 그럴 때 막 뭐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은 막 왜 우리도 엄마들도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막 위험하거나 그럴 때 깜짝 놀랐을 때 애를 다독다독거려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더 야단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오는데 엄마랑 아빠랑 애가 가는데 이렇게 그 주차장 표시표 있잖아 이런 거. 그게 애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애가 그걸 펑 찼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펑 차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애가요. 펑 차면서 자기도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야 똑바로 가라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애가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놀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배우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아빠도 놀란 거예요. 애도 놀랬고 근데 애가 더 놀랬잖아요. 그럼 어른이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같이 놀래가지고 야! 저 이제 조심히 다니라 그래. 애 얼마 몇 살 얼마 안 됐더라고요. 5살 됐나? 근데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뭐예요? 놀랬는데 야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보면서 놀랬는데 아버지가 소리쳐가지고 더 놀래는 거죠. 더 서운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데 이제 몰라가지고 더 야단칠 때가 있었어요. 놀래서, 내가 놀래서. 근데 그 아이가 뭔가 어떤 작은 부딪힘이라도 놀랬을 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놀래는 것밖에 아직 보질 못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놀랬는데 뭐 그쵸? 근데 그럴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이 기질 자체가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를 내가 그 엄마 아빠도 본인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한테 더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알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도 모르고 하고 있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때는 이렇게 목소리 이게 좀 강력하게 들리죠? 그럴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끔씩 보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슈렌 박사님한테 막 뭔가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투사한 거죠. 내 생각은 3살 이전에 어떤 무시당했다라는 거를 투사를 했다 걷어들이신 거예요. 근데 걷어들였는데 근원의 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남편으로 왔어요. 20살, 20세 이후. 근데 그 전에 또 있다라는 거죠. 근원적인 정서적인 신념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다음 쉬는 시간에 나는 슈렌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아주 상냥한 말투로 남성의 지배에 대한 기억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며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지배, 남성들이 그죠? 지배하려고 그랬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 이 기억을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치유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야 워크숍에서 내게 일어난 치유의 깊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주말 내내 슈렌 박사는 변형의 도구, 즉 주지주지를 타파하는 도구들을 제시했다.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연필을 들고 말했다. 이슬방울, 그리고 종이 위에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되어 적었던 단어들, 컴퓨터, 아들, 남편을 적고 연필로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것이 지닌 힘을 절감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과 아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새 컴퓨터. 나는 짐작으로 말했다. 기술자가 몇 시간씩 실험을 해도 안 될 정도로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는 통에 컴퓨터 안에 심술, 마왕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던 참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변덕쟁이 컴퓨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았다는 점이다. 컴퓨터는 아무래도 좋았다. 내가 원하는 건 화목이었다. 남편과 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나는 내심 놀랐다. 새 컴퓨터를 사다니 어젯밤만 해도 6개월만 참고 기다렸다가 64비트 프로세서를 사자고 했던 그들이 아닌가. 어떤 브랜드인지 맞춰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에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종이 위에 적었다. 여러분들이 각성이 되어야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를 적어보는 거. 적는 거가 그러니까 엊그제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약간 안 디테일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뭘 펴면서 이게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런 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를 보니까 노트를 적어가지고 요새는 다 적는다 그러더라고요. 노트를 가지고 펴서 막 있죠. 넘기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 막 하는데 사소한 것들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각성이 되신 거예요. 안 디테일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 디테일. 디테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테일로 바뀌어가지고 사소한 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면서 여기서 무슨 다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적으려고 그러면 뭐야? 그전에는 뭐예요? 대충 보면 적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노트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트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은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에 풍덩 빠져서 그냥 살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왔다 휙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데 적을 걸 들고 다닌다는 거는 저도 이제 요새 저도 많이 적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가 적어요. 뭔가 불편한 것들 다 적어요. 일단 적어요. 적어서 사소한 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큰 줄기는 또 질문을 하거나 또 발표하고 신규들은 또 발표해야 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은 사소한 거 아직은 본인이 많이 발표해야 되는지 쬐끔 해도 되는지의 그 기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시고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다 적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고 불편한 거를 얘기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불편하다고 저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눈치 보는 내가 있는 거죠. 그건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보다 보니까 이분은 컴퓨터라고 썼는데 집에 돌아서자마자 뭐예요? 새 컴퓨터로 벌써 이 온 우주가 작동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제 욕망, 저도 욕망은 200 이하에서만 하나 그랬더니 예전에 들었는데 까먹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들은 거예요. 욕망은 다 한다는 거죠. 욕망을 다 하고 있는데 200 이하의 욕망은 저항감이 있어서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 200 이상으로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욕망하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난다.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는 뭐예요? 그 상대방 욕망하는 것이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아,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이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뭔가 했을 때는 즉시 빨리 이루어진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도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 지금 이제 또 7월 중순이 지나갔네요. 근데 뭐 날짜든 뭐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행복해야죠. 맞죠? 그래서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고요. 아, 내일은 이제 1년이 지난 1일차가 또 시작이 되는데, 네.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다 외우셨다 그랬죠? 의식 지도 외우시라고. 의식 지도 외우시면은요. 자꾸 각성된 상태에서 외우신다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럼 내 의식이 어떠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게 내가 100인가? 내 의식이 뭐지? 모를 때 궁금한 게 있고 질문을 하게 되고 자세히 듣게 되고 내 의식과 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면 각성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